서서 앉았어. 우리 열심히 하는 기자님들은 다 오셨네.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학 사건, 해군 제2함대 허위 자백 종용, 3대 한미연합훈련의 폐지 또는 축소, 미기의 한미일 삼각공조, 대한민국 안보는 붕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은 누구입니까? 누가 이 안보 와해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분명 취임사에서 약속했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다고 했습니다. 낮은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일한다고 했습니다. 막강한 국방력을 통한 튼튼한 안보도 강조했습니다. 능력에 따른 적재적소 인사를 위해 삼고초려를 통해 인재를 뽑겠다고 했습니다. 최악의 정치 혼란기 속에서 가슴 아파하던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또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상 대통령 제1의 책무이자 소명인 헌법 수호와 국가 안보에서부터 2년 2개월 전 취임사의 약속은 산산조각 깨졌습니다. 조직적 은폐와 축소, 심지어 병사에 대한 허위 자백의 종용이라는 아주 경악스러운 구태와 악습 앞에서 너무나도 태연하고 관대한 정권입니다. 북한 선박 입항 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인 국회 국정조사마저 절대 안 된다면서 봉쇄하고 있습니다. 추경만 되면 모든 게 풀릴 것처럼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높이 군림하려는 고압적 자세로 오로지 대통령 눈높이만 맞춰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해당 추경 예산을 집행할 국무위원은 예결위에 불출석하는 등 추경 심사에 사실상 무관심합니다. 그러다 이번에는 일본의 통상 보복 조치 대책에 필요하다면서 갑자기 미봉책 추경 청구서를 들이밉니다. 추경 중독, 추경 만능주의에 빠진 정권입니다. 능력과 자질이 아닌 오직 이념 성향에만 맞춘 끼리끼리 인사로 청와대 참모조직과 각 부처 장관직은 정권의 권력 나눠먹기용으로 전락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리마저 코드 인사에 동원되었습니다. 이 정권도 국방부 장관이 자질 논란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야당 요구에 의한 경질은 안 된다면서 장관 거취 문제를 여야 간의 대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밀릴 수 없다는 엇나간 오기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사실상 국회의 정체성, 정당의 정체성을 포기했습니다. 청와대 지키기, 대통령 편들기에만 함몰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정권의 안보 실패를 방조무긴하고 있습니다. 권력에 취해 국민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여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더 이상 여당을 앞세워서
국회를 싸움터로 만들지 마십시오. 경찰을 앞세워 야당에게 재갈을 물리지 마십시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응답하십시오. 국민의 질문에 직접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직접 오늘의 안보 위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북한 선박 입항 사건, 더욱 명확한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도저히 받아들이실 수 없다는 것입니까? 어제 목선 게이트 수준으로 이제 목선 게이트 수준으로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삼척항 방파제를 교묘하게 삼척항 인근으로 왜곡한 대국민 사기 브리핑 끝끝내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GPS 분석이 끝나지 않았다면서 항해 경로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사일도 분석 중, GPS도 분석 중, 분석 대상의 정권입니다. 수상한 탈북, 수상한 북송에 대해서는 그 어떤 합리적 설명도 우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 결과가 정말 실체에 가깝다면 떳떳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조사를 수용해서 의혹을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오늘의 안보 해체, 국방 위기를 어떻게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답해 주셔야 합니다. 북한 선박 경계 실패, 해군 제2함대 허위 자백 강요, 휴대전화 허용 후 부대 내 수억 원대의 온라인 불법 도박 등 군 기강이 뿌리 끝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북한 눈치를 보느라 스스로 무장 해제를 택한 지난 9.19 남북군사 합의 등 굴욕적 안보 정책이 낳은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군의 존재 이유, 맞서 싸운 영웅들을 부정하는 듯한 대통령의 발언들이 군의 집단적 무기력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꿈꾸던 우리 군의 모습과 역할이라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안보 와해에 대해 답하실 때입니다. 정경두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도대체 언제까지 정경두 장관을 감쌀 것입니까? 김일성에 의한 명백한 불법 침략이자 전쟁 범죄인 6.25의 역사적 사실마저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김원봉에 대해서도 즉답을 회피하며 망설이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서해상 북한의 공격을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말하고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이해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관, 국가관을 정확히 반영한 문재인 정권의 장관다운 모습입니까? 아니면 국방부 장관으로 부적절한 모습입니까?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하십시오. 북한 선박 경계 실패, 이함대 허위 자백 사건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책임,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설명하십시오. 저는 요즘 국회의 일원이자 그리고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이처럼 의회민주주의가 대통령과 여당에 의해서 사정없이 유린당할 수 있는지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행정부가 일을 제대로 못하면 그것을 반드시 지적하고 시정해야 할 의무가 국회에 있습니다. 국정조사라는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마저도 무조건 정치 공세, 정권 공격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올라올까 무서워서 본회의마저도 보이콧하는 참으로 한심한 여당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 존립이 달린 안보만큼은 더 이상 이대로 좌시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보 해체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좀 말씀하세요. 어서 질문. 뭐 정수님 한 말씀 하시겠어요? 뭐? 질문들 먼저 들으시죠? 받을까요? 대표님 질문 네. 받고. 내가 오늘 디테일. 뭐 대정부 대통령님께 정말 호소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러면 북한 우선 관련해서 국정조사랑 본회의 이틀 일정을 협의되지 않으면 추경 협조가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여당이 방탄국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을 때 이를 표결에 붙이기 위해서는 이틀이 필요합니다. 첫째 날은 본회의에 보고가 필요한 거고요. 둘째 날은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회의가 이틀로 사실상 내정되고 합의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다시피. 그런데 이제 와서 여당은 하루밖에 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정경두 장관을 위해서 이 국회를 사실상 방탄국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19일 날 원내대표 회동은 가능성이 있나요? 이거 관련해서 본회의 일정? 내일이요. 내일 국회의장과 함께 3당 원내대표 회동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말 동안에도 접촉을 했습니다만 민주당은 역시 청와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만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지금 본회의 일정으로 인해서 여당이 모든 것을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 토론회, 실질적으로 저희가 경제 실정 청문회에서 대폭 양보한 경제 토론회조차도 저희 당의 김강림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김진표 의원 두 분이 상당히 그 구체적인 일정, 방법, 회의 형식에 대해서 다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회의 일자와 연관하여서 모든 것이 지금 중단되었습니다. 정경두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은 언제? 저희 당은 내일 오전에 제출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경두 장관 해임 건의안에는 한 축으로는 국가안보의 해체고 한 축으로는 군 기강의 문란을 두 가지 이유로 하는 것, 그리고 정경두 장관의 기타 이 안보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소위 일정 17일, 18일 예정으로 이미 투표한대로 진행이 지금 일단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서 정부가 재심의 요청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요. 이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사실상 합의한 사안에 대해서 부족한 거라고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함대 사건도 국정조사를 요구하거나 그러죠. 뭐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미 제출한 국정조사안에는 그 이후에 제2함대 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전반적인 국정조사를 하다 보면 그와 관련된 안보 해체 부분, 군기강 문란 부분도 같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제2함대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믿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많은 국민들의 의심, 의혹도 또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뭐 양치기 소년의 입장에 국방부가 사실상 양치기 소년으로 지금 내몰린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뭐 지금 당장 포함은 안 되어 있지만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수는 있다 생각합니다. 아까 저기 경찰조사 관련해서 세입 의원 관련한 한국당 의원들이 다시 2차 서울선거가 마련되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 당은 입장을 명확하게 정했습니다. 제가 이미 지난 금요일인가 목요일 아침 회의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저희는 이 문제는 의 본질은 야당 탄압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지금 이 야당 탄압에 우리가 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기자 임명 강행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자 신문을 보고서 그에 대해서 사실 의아하고 있는데 저희는 자진 철회서가 올 줄 알았는데 재심의 요청서가 온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실망스럽지만 이 정부의 이 코드 인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나 지금 윤석열 후보자의 이 법적 책임 문제는 논란이 있어서 법적 책임을 면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면할 수 있을지언정 윤석열 후보자는 이미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결국 검찰총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것이 야당의 입장이고 따라서 저희로서는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본 대응 추경 3천억 원은 부정적인 입장이죠. 저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이 추경 내용을 보면 제가 미봉책 추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뭐 하면 추경이잖아요. 이 정부가.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지금 기술 개발, 성능 평가, 창업 자금 지원, WTO 분쟁 대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참 업계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죠. 지금 이 분초를 다투면서 뛰어다니는 기업인들한테 이제 기술 개발, 지금 실질적으로 그동안 삼성이나 대기업들이 굉장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서 지금 포기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정부의 추경이라는 게 정말 미봉책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추경이 급한 게 여당 쪽일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하실까요? 그게서 오히려 추경이 안 급한 것 같습니다. 여당이. 추경이 급한 게 아니라 추경을 빌미로 야당을 압박하는 것만 급한 것 같습니다. 국무장관들 출석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추경의 내용을 들어보면 저희가 이제 총선용 추경, 맹탕 추경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미 추경에서 상당 부분은 삭감 3조 6천억 원 저희가 얘기했었는데 삭감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실질적인 효과가 거의 없어 보이는 것이죠. 일본 관련한 대응책이 상당히 명확히 나온 게 없는 것 같은데 준비하고 계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풀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결국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결국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당은 정말 초당적으로 돕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나서 그러한 어떤 타결을 위한 여러 가지 제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는 의회 차원의 교류 또 의회 차원의 방일단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었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지난번 3당 원내대표 때 국회의장도 말씀하신 방일단이 구성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방일단도 결국 저희 당이 최초로 주장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런 면에서 국회에서 여야를 초월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돕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그렇습니다. 경제 원탁 토론회의는 그럼 아까 말씀하시는 여당 쪽에서 좀 일정을 안 잡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 원탁 토론회의는 사실상 이제 내일 예결위 전체 회의가 잡히면서 저희가 화요일이나 언제로 하시죠? 화요일쯤으로 사실상 합의를 했었는데 최종 합의를 앞두고 지금 해임 건의안 문제로 모든 것이 지금 중단되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당이 중지를 시켰습니다.
우리 논의- 수석께서 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아니, 뭐- 주시죠. 아 그래도 마이크 하나 갖다가 좀 네. 이렇게 당겨서 하시죠. 네. 경제 원탁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양 3당 의원들의 구성비, 참여할 의원들의 구성비라든가 또 출석할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진척이 있었는데 이 문제와 맞물려서 여당이 논의를 중지시켰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수석관 3당 수석관 국회 본회의장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본회의장에서 3당 수석이 만나서 금주 남은 의사 일정에 대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하게 3당 원내대표 간에 최초에 논의되었던 그리고 이번 국회에서는 추경과 법률안이 있기 때문에 그 판단에 의해서 본회의를 18, 19일 이틀 잡았던 것에 대한 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여당 측으로부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지금 논의가 중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드립니다. 한국당은 18, 19일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입장이십니다. 당초 합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해임 건의안이 제출될 것 같아서 못하겠다 이런 궁색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좀 답답합니다. 여당 내에서도 이런 국방에 대한 큰 구멍이 생기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정서를 잘 이해할 텐데 대통령께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생기면 선조치 하든지 장관을 정말 말만 나와서 이게 사과할 게 아니고 또 뭐 유감스럽단 말을 할 게 아니라 그건 정말 그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여당이라고 한다면 그건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느 국방부 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무슨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이런 답변을 계속 되풀이하게 하는 이런 국회가 어디 있고 또 이걸 시키고 있는 또 여당과 정부는 또 이거 어떤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죠. 바로 국민들 앞에 책임을 말로 사과하는 게 아니라 인사 조치로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게 지금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그걸 막기 위해서 국회를 정말 이 볼모로 삼고 약속했던 본회의마저 이틀간 못하겠다고 하는 이 여당 대통령에게 직언도 못하고 또 야당에게는 그 무능한 국방장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말을 뒤집고 하는 정말 이런 여당과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데 정말 답답한 마음입니다. 지금 이제 보니까 7월 말 8월 초 대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얘기가. 그러니까 7월 말 8월 초의 대각은 본인들 스케줄대로는 하겠는데 미리 지금 자유한국당의 해임 건의안 표결에 의해서 사실 해임 건의안 표결하면 저희도 표에 꼭 뭐 자신이 있다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의석수가 저희가 절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민주평화당이나 뭐 바른미래당도 이미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는 뭐 같은 의지를 좀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 국민들을 생각하고 국가 안보를 생각하는 많은 의원들이 동참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국회의 어떤 이 표심이 보여지고 그럴 텐데 지금 그거조차도 두려워서 안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국회가 있을 수 있나?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이 본연의 책무를 이렇게 방기하고 정말 청와대 눈치 보는 이 모습에 우리 국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참으로 정말 통탄할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경제업당 수론에 관련해서요.
김상조 실장 출석 가지고 일단에서 김상조를 내보낸다. 잠깐 김상조를 내보내는 걸 반대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거 이제 뭐 김상조 실장은 실질적으로 지금 소주성 정책을 위반한 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느냐 뭐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경제 원탁회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원탁회. 뭐 지금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게 지금 운영위원회도 안 하겠다. 경제 원탁 뭐 토론회도 안 하겠다. 이제 정경두 장관 해임 건의안과 국정조사로 인해서 국회는 정경두 방탄 국회로 이제 지난주 말부터 바뀌었습니다. 대표님, 민주당에서는 추경 통과 전제 조건이 당시 경제 원탁회나 경제 실성 청문회였다고 하고 지금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국민이 지금 국가 안보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럼 바뀐 정치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표결을 하자는데 그거 안 해주면서 당초 조건이 우리 그럼 당초 조건은 국회 뭐 개원했을 때로 돌아가죠. 정개특위하고 사개특위 위원장 왜 선택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심상정 당대표도 이제 결정되셨으니까 빨리 좀 위원장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질문 없으시죠? 네. 장관 통과 안 될, 해임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왜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명분도 그렇잖아요. 어차피 계속할 건데 왜 버티는 거예요?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옥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건 몰라도 야당에 밀려서는 안 하겠다. 아니면 후임 코드 인사를 못 찾고 있던지. 응? 저 질문하실 거 없으시죠? 뭐 편하게 네. 뭐 저 카메라 없이 차 한 잔 마시러 오시려면 오시고 아니면 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민주당 쪽에서는 18, 19일로 뭐 하기로 한 거는 24일 날 하자. 그 이후에는 뭐 합의한 적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아이고, 정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인영 대표 워딩 좀 한번 쭉 찾아보세요. 근데 사실은 그 합의에 대해서는 우리는 추임 못 받아서 무효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인영 대표는 계속해서 그 합의가 유효하기 때문에 그 합의 정신에 따라서 하라고 우리한테 요구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지난주에 이제 논의할 때 처음에는 18, 19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뭐 경제 원탁 토론회의랑 날짜 조정하다 지나갔는데 민주당이 뒤늦게 안 거죠. 해임 건의안 때문에 절대 본회의 날짜를 붙여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하루만 하겠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뭐 그동안 이인영 대표 워딩을 한번 찾아보시죠. 조사 관련해서 정의당이 이제 민주당을 일단 피고발인 조사를 가고 안 가고 고발인 조사를 가거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야당 상황에는 둘 다 안 가는 게 좀 맞는 게 아닌데 아, 야당 탄압이라는 것은 그쪽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저 국회의장 조사 안 하고 우리 지금 의원들 부르는 것부터가 야당 탄압이라는 말씀이죠. 그 조사, 고발인 조사 여부하고 관련되는 건 아니죠. 이 문제는 앞으로 장차 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한 게 없습니다. 이 문제의 시발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원내대표의 불법 사고임이고요. 저희가 그 회의장 앞에 있었던 것은 국회 선진화법 실층 의사구가 앞에 있었던 것은 국회 선진화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거기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그들의 불법 그 빠루와 해머를 동원한 폭력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수사 순서도 틀리고 결국은 이 전체적인 틀이 결국 야당 탄압이고 아마 비수기 국회 동안 내내 그 청와대 오더를 받은 경찰이 계속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기자간담회